잘 보셨어요? 중간고사요? 중간고사를 오늘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죄송해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제가 행정실이 6시에 이렇게 문 닫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딱 행정실에 도착했는데 35분에 도착했어요. 근데 보니까 30분에 문을 닫는데 30분까지 일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요즘 네 저쪽으로 그럼요 가세요. 예, 카메라에 찍히겠네. 그래가지고 그 제가 답안지를 못 받았어. 그래서 목요일 날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목요일 날 받은 다음에 성적은 제가 뭐 객관식이니까 간단히 채점을 해가지고요 성적을 올려놓을게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들 이름은 당연히 공지 안 하고 학번만 해서 올렸는데 그것도 약간 불편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성적에 대한 분포만 올릴게요. 성적에 대한 분포만 엑셀로 이렇게 올리면 누가 몇 점 받았는지 전체적인 대략적인 그거 평균 이런 건 알잖아요. 그리고 화요일 날 제가 시험지를 드릴 거예요.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자기가 쓴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적 분포 보고 다음 주에 확인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절대평가로 해가지고 90점 넘었으면은 뭐 이렇게 좋은 학점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채점을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만약에 90점 넘은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좀 약간 A 학점을 조금 낮춰서 한번 적정 수준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8주차에 우리 빈 공간이 돼 있어가지고 8주차에 제가 문제를 올려놨거든요. 8주차에 중간 문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시험지를 받지 못했긴 했는데 제가 아직 채점을 다 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문제 좀 이상하다. 이게 답도 거기다 넣어놓긴 했는데 답이 내가 봤을 땐 3번이 아니고 문제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문제를 보시고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댓글을 남겨주세요. 첫 댓글은 제가 남겼어요. 그래서 댓글을 남겨드릴 테니까 그 댓글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이 저도 동의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의견이 별로 없어. 뭐 댓글 안 남기셔도 돼요. 아셨죠? 강제적인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댓글을 남긴 사람들은요. 좋은 댓글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위한 댓글이니까 제가 이런 댓글은 제가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요. 파란 색깔 하트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갈 테니까 특히 시험을 봤는데 왠지 아직은 지금 점수 모른다 그랬어요. 왠지 시험이 좀 망친 것 같다 하는 분일수록 왜 자기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는지 그런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그거 감안해 가지고 나중에 뭔가 플러스 점수를 주도록 할게요. 도대체 플러스가 몇 점입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1점일지 0점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우리는 성적 평가할 때 뭐 더하기나 곱하기나 평균은 아니고요. 적정하게 좀 잘 본 거를 가능한 한 감안해서 제가 반영을 할 거야. 근데 중간고사 때 잘 못 봤는데 기말고사 때 시험을 굉장히 좀 성적이 상승됐다. 그럼 그런 것도 감안할 것이고 이렇게 댓글 남기는 거에 열심히 참석했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좀 감안해서 조금 플러스 알파 점수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저는 싫어요.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렵니다. 그럼 댓글 안 다셔도 돼요. 아셨죠? 학점도 둥글둥글하게 뭐 C나 B나 뭐 이런 거 받겠습니다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올려놨으니까 뭐 100점 맞은 것 같다 하시는 분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뭐 그냥 뭐 100점인데 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지 뭐 그런 것들도 거기다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뭐 그거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빨리 원래는 성적 채점하고 빨리빨리 해서 드리는 게 저도 좋긴 한데 좀 이게 저녁 수업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해가지고 제가 뭐 이거 답안지 받으러 사실 오늘 와가지고 다 싹 받으려 했거든요. 목요일 날 수업도 있고 또 금요일 수업도 있고 한데 그것도 오늘 다 받으려고 했는데 다 못 받았어요. 다 못 받아가지고 제가 목요일 아침에 수업하고 가져가서 채점해서 성적 분포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우리 진도 좀 나갑시다. 132페이지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132페이지가 소비자의 최적 선택인데 우리 살짝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관심사가 소비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비자의 선택. 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 댓글 쓰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댓글을 하나 다는데 희생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거 하나 달았을 때 내가 치르는 대가랑 달았을 때 얻게 되는 이득하고 너무 경제적인가? 아무튼 그런데 이득이 좀 더 큰 사람일수록 댓글을 달게 되는 것이고, 아이 괜찮아, 나는 어차피 100점이고 또 딴 것도 할 거 많은데 뭐 댓글 다는 건 난 싫어,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댓글 안 달게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죠. 댓글 하나 달았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서 이득이 큰 사람은 다는 것이고 적은 사람이면 안 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득이 클까? 시험 잘 본 사람이 이득이 클까? 시험 못 본 사람이 이득이 클까? 못 본 사람이 좀 이득이 좀 크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마감 기간이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성적은 다음 주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감 기간은 거기 보니까 설정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걸 뭐 계속 남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인가 몇 시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다음 챕터에 나와 있는 불확실성화의 선택하고도 관련이 있어. 선택하는데 환경이 확실해. 내 성적을 다 알아. 그 딱 봤더니 전체 100명 중에서 한 3등이야. 그러면 뭐 굳이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데 성적이 물론 이제 거기에 제가 정답을 넣긴 했으니까 정답을 올려놓긴 했으니까 채점은 대충 자기가 못 썼는지 생각하면 몇 점쯤 받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찍으셨어요? 그건 아니겠지. 찍으면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3번 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수가 막 100점 뭐 90 몇 점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점 정도까지가 A 학점을 줄지 사실 좀 이렇게 기준을 좀 낮출 수 있겠지. 그럼 어떤 점수까지 A 학점을 줄지 잘 몰라요. 내 점수가 한 85점 정도인데 이거 A 학점을 받을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 이런 것도 우리가 보긴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니 우리 경제학은 뭐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까 하면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요. 자, 여기서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상호 의존적인 어떤 관계가 그래서 얻게 되는 그런 변하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제 어떤 균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경제학, 특히 미시경제학 얘기하는 것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선택,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어떤 안정적인 어떤 상태, 그게 바로 균형, 요거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 요거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는 선택을 할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목적으로 추구합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효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해요. 자, 효용이 뭔가 다시 한번 봅시다. 효용이라는 게 만족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족의 크기를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아니 이왕이면은 바구니에 물건을 많이 담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제약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예산 제약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예산 제약 뭐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M이라고 쓸게요. 소득이 있으면 X제에 지출하는 금액과 Y제에 지출하는 금액이 소득 내에서 우리가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요 안에 선택할 수 있죠. 여기가 Y, 여기가 X. 각각의 축을 좀 찾아보세요. 축은
여기는 y의 가격으로 나누고 여기는 x의 가격으로 나누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예산선 우리 봤었고, 자, 우리가 지금 보려는 것은 이 효용인데, 이 효용이라는 게 우리가 원래 더 멀리서 오는 궁극적인 저 원천적인 그거는 뭐냐면 이제 선호야, 선호. 그러니까 너 어떤 거 선택할래? 그거야. 근데 우리가 이 선호를 가지고 분석할 때는 이제 분석이 좀 복잡해서 효용 함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족의 크기를 값으로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효용 함수를 만들게 되고요. 요 다양한 효용 함수, 요게 유틸리티라 할게요. x제랑 y제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제와는 x제, y제 외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개만 있다고 상정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칠판에 그림 그리려면 두 개 이상 뭐 표현하기가 어렵지. x축, y축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두 개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효용함수 우리가 전에 봤는데 사람들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있으면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고사 성적을 이렇게 곱하기로 데이터할게요. 더하기일 수도 있고 둘 중에 잘 본 거를 최종 성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못 본 거를 최종 성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선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요. 자, 그랬을 때 두 재화를 할게. 그러면 이렇게 x제, y제 곱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선호에 대한 순서를 나열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아니 이 사람이 여기 바구니에 담겨 있는 x제, y제 개수인데 만약에 x제 1개, y제 20개. 만약에 x제 뭐 2개, y제 10개. 다음에 x제 뭐 5개, y제 4개. 뭐 이렇게 바구니에 다 x제, y제가 달라요. 그리고 x제가 20개, y제가 1개. 이렇게요. x제는 그냥 중간고사 성적에 있는 것처럼 뭐 사과의 개수, y제는 뭐 바나나의 개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살짝 한번 보시면 올라갈 수가 없네. 자, 되어 있으면 이때는 각각 효용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이때는 x랑 y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점 상품 묶음 사과가 하나 있고 바나나가 20개 있을 때 그때 효용은 어떻게 되냐면 곱해서 20이니까 효용이 20인 거야. 자, B는 곱해서 이것도 20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효용이야. 유틸리티 요거 읽으면 A라는 상품 묶음에서 바구니에 재화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x제, y제 다 이렇게 있는데 묶음에서 얻게 되는 효용의 크기 이거예요. 자, 그런데 A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와 점점점점 전부 다 해가지고 D가 모두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상품에 담겨 있는 상품 묶음에 담겨 있는 x제랑 y제 개수는 다르겠지만 뭐는 다 똑같습니까? 라고 하면 효용의 크기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요. 그게 거기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제목 자체를 한번 보시면 이름을 이렇게 써서 그래요. 무차별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 무차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이다 라고 하면 요거보다는 사실 표현이 이게 더 좋아요. 등효용 곡선이다. 이게 더 쉽게 와닿아요. 근데 번역을 처음에 하신 분이 이제 용어를 만드시는 분이 인디퍼런스 해가지고 무차별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뭐 이게 좀 그런데 그냥 등효용, 효용이 같은 점들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133페이지에 가보시면 무차별 곡선의 개념 그게 나와 있는데요.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지도에서 등고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등고선. 자, 이거는 뜻이 뭐예요? 등이 같다는 거야. 높이가 같은 점들을 연결한 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그릴 때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보통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야. 독도법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산 같은 거를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내가 지명을 표시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표시하기가 어려워. 지저분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차원은 3차원의 그림을 산까지 높이까지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2차원의 평면의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면 이 등고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 산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높이를 가져다 주는 높이에서 표현하는 요거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요. 산 정상이야.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핑크 색깔 있고 빨간 색깔이 있고 파란 색깔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파란 색깔이 있고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산 정상이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파란 색깔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좀 익숙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같은 파란 색깔 위에 있는 것들은 위도와 경도 같은 것들은 다르지만 높이는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등고선의 원리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내비게이션 생각해 보면 아니 저같이 운전을 좀 잘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이거 할 때는 진짜 입체감이 나는 그런 내비게이션은 저한테는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있을 때 아니 도대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언제 좌회전하고 언제 우회전해 이게 저한테 중요한 거거든. 이 학교 옆에 건물 높이가 있는데 이 높이가 뭐 빌딩이 뭐 5층짜리인지 10층짜리인지 이런 거는 나한테 뭐 의미는 없는 거야. 물론 나중에 이제 자가용이 아니라 뭐 이렇게 드론 비슷한 개인용 헬리콥터 같은 걸 타고 다니면 옆에 높이도 중요하겠지. 만약에 옆에 높이가 10층인데 5층으로 잘못 알고 내가 쭉 가면 벽에 그 건물에 부딪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높이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높이는 의미가 없고 그냥 언제 우회전해야 돼? 언제 좌회전해야 돼? 뭐 학교가 몇 미터 앞에 있어? 뭐 그런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도를 표현할 때도 이걸 3차원에다가 표현하는 것을 다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차원을 2차원으로 다운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차원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좀 그림이 좀 애매하게 됐는데 자 여기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요 우리가 같은 높이를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으로 좀 표현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가 x제곱 여기가 y제야. x제는 여기는 수평축의 x라고 했는데 x제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x라는 이름이 사과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수평축에는 대문자 x라고 그러면 안 되지. 원래는 사과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또 엄밀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 x는 x제 사과라며 그러면 그 개수는 또 다르게 표현해야 되니까 이게 소문자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되게 꼼꼼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만 혼용해서 씁시다. 그래서 이거는 y제의 개수. 그러니까 y제라고 하면 뭐 바나나를 명칭한 거야. 바나나 이름이 길잖아. 그래서 y제 이렇게 해버리고 바나나의 개수는 소문자 y 그러면 아 이거는 개수구나. 뭐 셀 수 있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등고선의 원리랑 비슷하게 여기 같은 높이를 주는 상품 묶음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10이라 할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테두리를 그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20이라는 상품 묶음을 주는 집합들 이렇게 점점점점점 하면은 이렇게 테두리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때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린다고 등고선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내려다봐서 투영시켜서 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이것도 있잖아. 이거 표현할 때 이게 뭐 파워 뭐야 에이드인가?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보냐 밑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게 다양하게 우리가 그림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관심사가 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품 묶음을 내가 A라는 상품 묶음 XJ 하나 YJ 20개 이거를 선택할지 아니면 뭐 Z라고 할게요. Z라는 상품 묶음 XJ가 만약에 4개 있고 YJ가 뭐 10개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어떤 상품 묶음을 선택할지 그거를 한번 본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개수는 2개 합하면 21개잖아. 근데 Z 같은 경우는
4개, 10개니까 14개잖아.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면 A가 더 많다고. 근데 자기가 어떤 걸 더 선호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데 아까 같이 만약에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다 할게. x 곱하기 y로 되어 있다고 할게. 이거라면 그럼 A라는 상품 묶음을 선택했을 때 효용은 어떻게 돼요? 곱하기 때문에 1 곱하기 20 하면은 이때는 20 이렇게 되고요. Z라는 상품 묶음은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때는 곱하기로 돼 있네. 4 곱하기 10 하면 이때는 효용이 40.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곱하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선을 가지고 있으면 Z라는 상품 묶음이 더 높은 효용을 주는 것이고 Z라는 상품 묶음을 고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하기로 효용 함수가 되어 있는 사람은 2개를 더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A가 합하면 21개니까 효용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을 위에서 이렇게 투영시켜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앞에 잠깐 갔다 올게요. 요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등고선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나누게 되면은 요게 산 정상이고 거기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떨어진다, 높이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산 전체를 그린 게 아니라 지금 나타낸 건 산 여기서 일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그게 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3차원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를 위에서 투영시켜서 내려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고 여기다 한번 마저 그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 x의 개수, y의 개수. 자, 파란 색깔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핑크 색깔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느껴지십니까? 파란 색깔 위는 다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이 정도 보시고요. 우리 책으로 살짝 가서 한번 볼게요. 오히려 책에서는 그냥 러프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뭐냐면 자, 조합 볼게요. 거기 표를 한번 보시면 4-4를 표를 보시죠.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콜라와 피자의 조합이 있는데 A는 콜라 12개, 피자 하나, B는 콜라 8개, 피자 둘. 바구니에 담겨있는 개수는 달라요. 근데 뭐는 똑같다 여기서? 효용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런 곡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게 무차별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그냥 예를 통해서 할게요. X랑 Y 이렇게 되면 만약에 효용 20을 주는 상품 묶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서 직접 도출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요거 효용이 U가 20으로 일정한데 언제 효용이 20이 됩니까 하면 X가 1이면 아까 한 것처럼 Y는 20, X가 2면 Y는 10 곱해서 20이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만약에 점점점 가다가 뭐 D가 X가 1이면 X가 20이면 Y는 10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10이면 2 그리고 2일 때는 20일 때 1 이렇게요. 뭐 하나 더 할까? C는 뭐 4개일 때는 5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효용 20을 달성해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여기다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X, Y 하면요. 점을 찍어 볼게요. 지금 본 것처럼 X가 1일 때는 Y가 20 여기쯤 되겠죠. X가 2일 때는 Y가 10 여기쯤 되겠죠. X가 10일 때는 Y는 2 여기쯤 되겠죠. X가 20일 때는 Y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점을 몇 개 찍어봐요. 여기 뭐라고요? A, 여기 B, 여기 D, 여기 E. 자, 동일한 효용 20을 달성해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표현합니다 라고 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거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하면 효용 20을 가져다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 요렇게요. 사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저거를 Y로 정리하면 돼.
그러면 20을 x로 나눠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처음에 이렇게 보면 뭐 낯설 수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잘 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 여러분 효용 30을 가져다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 그려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x가 1이면은 y는 30이겠지. 그러니까 저 위에 있겠지. 좀 x가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10, 20이야.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10, 여기는 20이야. x가 2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2면 15 이렇게 되니까 2일 때 15 여기쯤 되고 저 위에 되고 10일 때는 얼마가 돼요? 10일 때는 3이네. 3이면 여기쯤 되겠죠? 20일 때는 1.5네. 여기쯤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려서 좀 그리기가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파란 색깔. 요때는 효용 30을 달성해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만 더 할까요? 효용 10이면 어떻게 될까요? 효용이 10이면 효용 10을 달성해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 이렇게요. 10이면 1일 때는 10 여기가 되겠고 2일 때는 5 이렇게 되고 10일 때는 1 여기가 되고 점 찍을 수 있으시겠죠? 20일 때는 0.5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그래프를 한번 색깔을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네, 색깔을 그려보면 색깔 이렇게 할까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본 거는 뭐냐면 녹색 색깔은 효용 30, 핑크 색깔은 효용 20, 이 황토 색깔은 효용 10 달성해 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체크하실 수 있는 것은 효용 함수가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더 커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효용의 증가 방향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화살표에 있는 이 효용의 증가 방향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x제와 y제의 개수가 우상방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효용 함수를 봤을 때 곱하기로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x제가 증가할 때 효용이 증가하지. 예, 그렇죠. 마이너스가 있거나 분모에 있으면 감소하겠지만 y제도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하지.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런 경우를 x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 y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이 경우를 상정하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곡선인데 보통 아무 얘기 안 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표현을 해요. 원점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요거를 볼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우하향하면서 볼록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잠깐 책으로 갔다가 다시 올게요. 책에 있는 그림 살짝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무차별 곡선은 서수적인 크기예요. 구체적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가 성적 매길 때도 보면 절대평가를 했을 때는 내가 몇 점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상대평가를 할 때는 사실은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뭐 30% 안에 들었나 성적이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30% 컷 됐는데 이게 90점 받아서 30%가 됐는지 70점 받아서 30%가 되는지 그거는 뭐 나한테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뭐 70점이 30%일 수도 있죠. 근데 상대평가인 경우 이때는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순서가 중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값까지 다 알면 좋은데 순서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 그래서 우리가 서수적 효용 함수를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앞에서 봤던 등고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B점하고요 F점을 비교해 보세요. 이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인데 자, B점보다 F점이 Y제는 8개로 똑같잖아요. 근데 X제가 P자가 하나 더 많지 않습니까?
자, 여기다 쓸게요. B와 F는 F를 비교합니다. 자, B라는 상품 묶음은 X가 2개 있고 Y가 8개 있어요. F라는 상품 묶음은 피자가 3개 있고 YJ인 콜라가 8개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품을 더 선호합니까 할 때는 YJ는 지금 똑같잖아. 똑같기 때문에 효용에 영향을 주는 크기는 똑같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B가 XJ가 여기 보시면 콜라인데 콜라가 F가 하나 더 많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B와 F 상품 묶음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를 더 선호합니까 하면 F를 더 선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쪽으로 다시 가면 이 효용의 증가 방향이 이쪽 좌상방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걸 지금 어설프게 대각선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옆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니면 상방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동 색깔보다 핑크 색깔이 XJ, YG가 똑같으면 XJ를 더 많이 갖고 있고 XJ가 똑같으면 YG를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효용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효용이 만족이 더 높은 무차별 곡선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무차별 곡선에 대한 몇 가지 성질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요. 135페이지에 보시면 무차별 지도라는 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차별 지도. 아니, 여기 보시면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효용이 더 큰데 등고선도 비슷한 건데 몇 개만 그린 것 여기 무수히 많이 있겠죠. 무수히. 촘촘히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교차하면 안 돼요. 그 특성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 자체는 언제나 어디서 보냐면 이 등고선의 원리를 잘 보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수록 산의 높이가 증가하는 것처럼 효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우리가 밑에 무차별 곡선의 성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갈 테니까 요거 좀 정리 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무차별 곡선 성질 보고 소비자의 최적 선택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36분이니까 50분? 50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